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현재 부동산이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부 같은 경우도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 상황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번에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이것 때문에 시장에 큰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짚어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석 이후에 이거 외에 또 다른 완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두 가지 내용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뉴스 지면을 모두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를 풀겠다라는 내용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규제 지역을 이제는 해제하는 것을 손보겠다, 해제를 하겠다. 이 내용 두 가지인데, 자, 정부 같은 경우가 시장 가격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 손 대야 됩니까? 안 대야 됩니까? 손 대야 됩니다. 이때는 규제책이라는 게 좀 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요, 시장이 지금처럼 이례적으로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이 하락세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때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들이 필요한 거고, 흡사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한쪽은 규제 강화, 한쪽은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게 될 텐데, 사실 저는 지금 시점이 이것도 살짝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렇게 완전히 부동산 거래 자체가 멈춰버린다라는 소리는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내년 내후년도에 더 우리한테 더 다른 안 좋은 영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손봐야 되는데, 아니 지금 왜 추석 연휴가 끝나면 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추석까지는 뭐 여러가지 공리를 많이 하라는 그런 시간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요, 추석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를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주류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런 급상승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규제 강화가 나올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게 나오겠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다 보니까 이런 대출도 풀고, 그 다음에 현재 규제 지역,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부분도 일단은 풀어가면서 어쨌든 시장 정상화,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면 풀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시장에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기사, 이 내용, 이 현상을 가지고서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15억 이상 이 금지 조치가 2019년 12월 16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인 거고, 이게 202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게 시장의 영향을 얼마나 줬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번에 이거를 풀 거잖아요. 풀었을 때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 시절에 시장은 어떻게 갔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15억 이상의 주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16 대책 때 발표가 됐고,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근데 2018, 2019, 2020년도 3년간에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양에 대해서 8만 1천, 7만 5천, 8만 건. 큰 변동이 있습니까? 큰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2019년에 나왔는데 2020년도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안 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영향을 지금 안 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게 안 줬던 게, 이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15억 이상 아파트들, 시가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로 이 대상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때만 푼 게 아니에요. 이번 8월 달에 뭘 풀었냐면 LTV 80%도 풀었습니다. 이거 풀었는데 이때 시장에서 막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거래가 막 폭증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대상은 누구예요? 생애 최초로 한정된 대상자들만을 대상을 했기 때문에, 한정을 지어놔 버렸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이걸 푼다라고 해서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 주택 거래량을 보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정된 대상한테만 완화를 시켰다라는 게 아니면 규제 강화를 시켰다라는 게 지금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15억 대출 규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영향은 안 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라고 해서 100% 안 줍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 지역이나 약간 특수한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지역들은 저는 한 3군데가 해당되는 곳들이면은 그런 것들은 그래도 거래가 일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어떤 곳이냐면은 공급 물량이나 입주 물량이 신규 물량이 나오기 어려운 지역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장기적인 것을 보더라도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호재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이거 15억 정도 이상 되는 집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20억 가까이 있는 고가의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들 옆에 여러분들 대규모의 학원가 생긴다라고 하면 집값 어떻게 될까요? 학원가 생긴다라고 하면 거의 제2의 목동 나온다, 제2의 대치동 나온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지하철 2개, 3개 빵빵 뚫어준다고 하면 안 오르겠습니까? 그런 데가?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곳에 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대규모의 업무 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가격은 뛸 겁니다. 적어도 이런 곳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재건축도 같이 따라 붙는다라고 하면 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두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서울 안에 새 아파트들을 공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규제 완화가 지금 필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뭐 안전진단 완화를 시켜놓고 대폭 완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안전진단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출발할 수 있구나 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곳들이라고 한다면 이 와중에서라도 그래도 이 15억 대출 규제 완화에는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좀 한정된 지역, 한정된 부동산들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내용을 같이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그래프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세요. 여기는 2018에서 2020년까지 3년간은 별 변동이 없어요. 이 대출 규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다는 소리는 얘가 무형지물이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요 지점입니다. 반토막 나는 지점. 뭐가 도대체 이 앞에 나왔길래 이 가격이 반토막이 났을까?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시장 내에서는 큰 영향을 줬고,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남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710 대책에 나왔던 취득세 중과였어요. 이게 시장 내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죠. 자, 5억짜리 우리가 주택을 하나 사더라도요, 이 취득세 중과라는 걸 맞으면은 규제가 없었을 때는, 중과가 없었을 때는 500만 원만 내면은 살 수 있었어요. 거의 500, 600만 원이면 사는데, 이게 취득세가 5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취득세 10배가 더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통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값이 한 12억 정도 하는데 10억짜리에 있는 집을 산다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8%만 대면 이거 얼마예요? 8천만 원. 12% 맞으면 1억 2천만 원. 이거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주택 거래량 자체를 반토막 낼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돼버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나왔던 이 대출 규제 완화 속에 두 번째인 거죠. 이 취득세 중과까지도 풀 수 있는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현 정부의 특성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한 번에 이걸 풀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규제 지역 완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지역들에 들어가 있으면 취득세 중과를 사실상 다 맞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도 이 지역에 따라서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예요.
현재 부동산 상황이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빠지고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빠지는 건 규제 지역 완화를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낮다. 아이고, 야, 주택 거래도 안 돼. 가격도 빠져. 청약 경쟁률, 청약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청약을 안 해. 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풀릴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앞으로 풀릴 수 있는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고, 지금 보세요. 가격 많이 떨어진 세종 같은데, 인천 같은데,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에 이게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부동산들은 이 취득세부터 풀린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규제 지역에 대한 완화인데, 이 완화가 확 바뀐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변곡점이 갑작스레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충분히 사람들이 느끼는 건 집을 안 사는 이유가 현재 고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큰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집을 못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출이라는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과 굉장히 또 밀접해 있잖아요. 대출 금리도 많이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만큼 수요가 메말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사리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격에 대한 인식이, 내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어느 순간에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고점이 아니라 이 지역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같이 만들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확실성이 있는 이런 두 가지 정도를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될 때부터는 사람들도 저는 점차적으로 매수세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 뭘 찾고 계셔야 되는 거냐면, 앞으로 분명히 규제 완화는 차곡차곡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간에 규제 완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쌓일 때마다 시장 안에서는 이제 바닥 다지기가 된 거고, 이 탄탄한 바닥 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이 지역들은 확실해, 저평가돼 있고 확실해, 여기는 개발도 될 수 있고 무슨 확실성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다져지는 시기에 계속 잘 보고 계시다가 이런 것들이 매수가 적절한 시기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가격이 빠졌던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큰 기회를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출 완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해드렸고, 또 규제 지역 해제, 이에 따라서 취득세 완화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추석 이후에 부동산을 바라보셨을 때 좋은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